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국장이 무섭게 조정받는 가운데 그 흐름이 코인으로 넘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에 가장 큰 악재를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물론 유가 상승도 정답이긴 합니다만 그거는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물로 나온 것 같고요. 그 원인을 딱 하나만 짚어보자면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가 다시 선출이 됐다라는 소식 같습니다. 하메네이의 이제 차남이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됐는데 원래는 장남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장남은 뭐 종교라든지 학문에만 귀의해 하고 있는 노출을 꺼리는 조용한 성격이라고 하는데 반면에 차남은 아버지의 피와 정신을 이어받아서 강경파라고 합니다. 이분이 선출됐다는 건 죽기 살기로 항전하겠구나. 트럼프가 굉장히 싫어했다는 후문이 있죠. 그래서 장기전에 이런 확률이 올라가면서 유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오전에 실제로 이란의 혁명 수비대에서 새 최고 지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라고 속보가 뜨더라고요. 이분들은 실제로 전쟁하다가 죽으면 순교를 했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물로서 브렌트 유다, 서부 텍사스 유다 다 110달러마저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배럴당 80달러 돌파했다고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앞자리가 9자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하나가 뭐 또 하나 공격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석유 시설을 굉장히 많이 파괴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미국의 좀 심기를 거스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100달러를 하루 만에 뛰어넘고 지금 110달러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뭐 20%가 넘게 올랐다는 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지금 다 떨어지고는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직격탄을 크게 맞고 있는 게 코스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의 니케이 시장도 뭐 6%, 7%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코스피도 뭐 7%, 8%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는 것 같고요. 또 환율이 다시 급등을 하면서 뭐 1,500원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에서 트럼프는 어떤 생각과 답변을 했을지 뭐 SNS를 자주 하니까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언론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을 너무 쉽게 봤다는 평가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분의 SNS에서 조금 전쟁에 대한 종전에 대한 힌트를 이제 받은 것 같은데요.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트윗을 SNS를 날린 것 같아요. 이란이 핵을 제거한다면, 우리가 핵을 제거할 수 있다면 유가가 단기에 급락할 것이다. 라고 조금 안심을 시키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지금의 유가는 미국과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아주 작은 대가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신경 굉장히 많이 쓰고 있구나. 단기에 유가 급락할 수 있어. 그리고 아주 작은 대가를 치를 뿐이야 라고 좀 달래고 있는 모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힌트가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제 생각일 수는 있지만 이 전쟁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트럼프 굉장히 바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힌트가 있느냐?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한다면 유가가 단기에 급락할 수 있고 전쟁도 종전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승리했으니까. 왜냐하면 이 전쟁의 명분 중에 하나가 핵시설 파괴, 평화를 위한다, 안전을 위한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전쟁의 명분 하나를 또 달성을 하면서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는 이제 뭐 제거를 한 명 했고 그리고 이 핵까지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고 뭐 일부 파괴를 하는지 전체를 파괴를 하는지까지 모르겠지만 조기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힌트 중에 하나가 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지난 주말에 또 이런 약간은 이상한 발언을 트럼프가 했어요. 여기 보시면 3월 7일 저녁에 했는데요. 이란은 중동 이웃 국가에게 사과를 하고 항복했다. 사과를 한 건 팩트인데요. 항복을 한 건 본인이 이제 정신승리라고 승리했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란의 대통령이 사과를 했죠. 왜냐하면 뭐 두바이랑 뭐 주위 국가들에게 다 미사일을 쏴버렸으니까. 근데 이란 대통령이 중동 국가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거는 미군 기지 때리려고 한 거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요거는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추가로 트럼프의 생각이 이란은 패배자다. 우리가 공격했더니 거의 항복했다. 이거 수십 년간 영향력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걸 볼 때 이분은 어느 정도 하다가 정신 승리를 하고 좀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이런 낌새가 저는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유가 공포가 더 갈 수 있다. 아직도 이게 다수설인 것 같아요. 그들의 논리도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저는 뭐가 될지 모르겠다. 그 중에 하나가 핵시설 파괴도 명분이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뭔가로 인해서 종전과 승리 선언을 할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보입니다.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각자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전쟁이 지금 뭐 오래된 것 같지만 이제 한 10일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전쟁 후에 그러나 분위기는 국장과 미장과 코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락 속도도 다르고 분위기도 좀 다르다. 다 같이 떨어지긴 뭐 하겠지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장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캡처를 한 거라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코스피가 마이너스 7%에서 8%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지 코스피가요 1% 2%만 3%만 왔다 갔다 해도 그날은 막 블랙 먼데이 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요. 지금은 뭐 7%, 8%, 10%를 너무 일상적으로 보니까 이게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코스피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요, 정말 쉽지 않아요. 10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할 정도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삼성이다, 하이닉스다, 현대차다. 정말 많이, 뭐 오르기도 많이 올랐지만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하나 더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네모를 쳐놨는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계속 외국인들은 팔고 팔고 또 팔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팔았을까요? 개인들이 이걸 다 사주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3조 4천억 원을 뭐 개인이 순 매수했다고 나왔는데요.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한때 4조 원이 넘더라고요. 이게 오늘만 4조 원이 넘고 지금 개미들이 전쟁 이후로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기관도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뭐 100조 원 기금 안정기금을 쓴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관도 팔고 외인도 팔고 개미들만 계속 사고 있다는 게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쟁 이후에 외국인들, 개인들, 기관들이 얼마나 사고 팔았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은 마이너스 24조에서 25조 원 정도를 순매도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스피를 더 많이 팔았고요. 코스닥은 조금 이제 흐름을 바꿔서 뭐 그 다음 오를 걸 생각을 했는지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조금 산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아무튼 외국인들이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위주로 엄청 팔았고요. 그 많은 거를 지금 개미들이 다 받아내고 있다. 24조, 뭐 오늘 거 합치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지금 24조 넘게 개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다. 기관들도 뭐 약간 순매수. 그러니까 외국인들만 지금 뭐랄까요? 재미 보고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올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1월부터 기간을 넓히더라도 외국인들이 무려 35조 원을 순매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팔면서 말은 다릅니다. 뭐 JP 모건이든 골드만삭스든 다 지금 7천 가지아, 8천 가지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정말 많이 골드만삭스도 팔고 있고요. JP 모건 이런 친구들 팔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뭐 코인 방송이니까 가져오진 않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게 굉장히 팔고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차트에서도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25년 이후로 국장과 미장과 코인의 이제 이 차트라 보시면 되는데요. 맨 위에 있는 거는 코스피고요. 25년 이래로 지금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2배 이상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초록색이 미장입니다. 미장, 나스닥을 나타내는데 뭐 별로 재미가 없죠. 그냥 횡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노란색, 저 밑에서 지금 뭐 거의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까만색을 칠해봤습니다. 이렇게 까만색이 전쟁이 터진 이후입니다. 전쟁을 터진 이후에는 약간 극명하게 상황이 바뀌어 있죠. 일단 코스피는 한국이 전쟁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이제 들릴 정도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가장 많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근데 미장은요, 사실은 재미는 없어요. 그리고 AI 쪽이다, 사모펀드다, 공포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지수로 보면
그래도 그냥 뭐 그럭저럭 가는 정도로 그냥 조금 무섭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 나갔던 빅테크, M7 이런 게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소비주나 방산주나 에너지주나 뭐 이런 쪽이 좀 올라가면서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코인은 뭐 무슨 뭐 전쟁 난 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오히려 전쟁보다 올라 있습니다. 뭐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건 과거에 많이 떨어진 거고 적어도 전쟁 이후로는 뭐 조금 소폭 오른 상태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작년 1월 달이었나요? 그 칵테일 4단계 이론 한번 얘기했다가 너무 욕을 많이 먹어서 요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 그냥 트위터나 뭐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이먼 미스키라는 모델은 잘 아시죠? 근데 그게 지금 코스피랑 좀 많이 똑같은 것 같다. 이 코스피의 빨간색 밑에 선과 여기 하이먼 미스키의 이 모델의 어느 정도 일치를 한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될지 아니면 뚫고 뭐 현실 부정하고 더 올라가 버릴지는 모른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조금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제 언론이나 제가 아침마다 뭐 미장, 국장, 매크로를 항상 살펴보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은 조금 과열 단계에 있는 건 개인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업계의 기준은 넘은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B2가 33조 원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란 사태가 터지자 이 B2가 더 올라갑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반대 매매다 뭐다 위험이 있었는데 지금 B2가 급증을 하면서 지금 최근 닷새간 마이너스 통장이 무려 1.3조 원이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이례적이냐면 한국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서 많이 빌려주지 마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5년 3개월 만에 마이너스 통장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게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규제를 하는데 그걸 뚫고 이제 빚을 내서 코스피나 이런 걸 사고 있으니까 조금 과열인 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더 중요한 질문이 있겠죠. 이 국장에 대한 조정이 코인의 보탬이 됩니까? 라고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일단 코인리스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쟁이 났는데 특히 국장의 낙폭이 상당했는데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질문에 한 40%, 1위를 차지했던 답은 코인도 당연히 악재다. 어차피 위험자산 모두 같이 떨어진다. 이게 일단 1위를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2위와 3위는 비슷하긴 한데 일단 2위는 비트코인만 건재하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재미없을 거고 비트코인만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2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3위는 코인의 호재다. 이거 국정에서 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 정도는 아무 영향이 없다. 거의 뭐 돌부처 정도로 엄청난 장기 투자자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 의견에 앞서서 AI들은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떤 전망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뭐, 셋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만 차이가 있지, 저는 셋 다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챗GPT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여러 AI를 종합한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주식이 떨어지면, 국장이 떨어지면, 코인도 단기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떨어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 사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국장이 조정되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다. 다 같이 재미없겠죠. 다만 좀 덜 떨어지는 건 코인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다 같이 재미없지만 다른 말로는 외국인들만 좀 재미를 봤을 수 있겠다. 뭐 앞서 보여드렸었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전자산 선호가 벌어지면서 이제 현금이나 달러나 금이나 뭐 국채나 이런 데로 수요가 몰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국장에 영끌을 한 사람이 쭉쭉 빠져서 뭐 마이너스 뭐 20% 30%를 당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그거를 빼서 바로 코인으로 넘어올 수 있을까요? B2 연끌을 했는데, 그러긴 쉽지 않겠죠. 뭔가 수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마통을 갚는다든지 하면서 바로 넘어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설사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요. 또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같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최고점을 기준으로 내 본전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플러스라 해도 나 여기에서 지금 뭐 소나타가 날라갔네, 뭐 아파트가 날라갔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 뭐 AI 의견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기 써 있죠. 국장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조정이 길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24시간 거래가 되는 코인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국장은 재미없고 코인은 상대적으로 반등 속도가 높다면 이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은 걸린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건 사실 당연한 얘기인 게요. 뭐 산이 높으면 골이 뭐 또 밑으로 깊다면서요. 그리고 골이 또 밑으로 떨어지면 산이 높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자산에 투자했다면 당연히 코인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보다 많이 오르겠죠. 그리고 국장은 뭐 산이 높았으니까 좀 일부 떨어지는 것도 뭐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제 생각을 한번 AI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부적인 자금 이동의 단계를 본다면 뭔가 뭐 위기가 지금 터졌으니까 국장이 떨어지고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게 달러나 국채나 금으로 돈이 몰려가겠죠. 요거는 지금 현재 단계잖아요. 다들 느끼시고 있을 거고 일단 살고 보자. 그리고 두 번째 2순위 미국의 우량주나 방산 에너지주가 역시 즐거울 것이다. 여기까지는 현재입니다. 근데 제가 왜 미국 우량주라고 했냐면요. 지금 한국도 뭐 소비주도 있고 방산주도 있고 에너지주도 있는데요. 한동안 크게 올랐다가 뭐 최근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좀 떨어지는 반면에 미국의 우량주들, 뭐 소비주들, 뭐 방산주, 에너지, 뭐 록히드 마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즐거운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전쟁의 당사자기도 하고 뭐 트럼프가 뭐 방산도 주문을 많이 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들은 조금 즐거운 단계 같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의 우량주 뭐 이런 쪽까지는 좀 즐거운 상황, 여기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3순위, 4순위로 넘어온다면 요거는 이제 미래겠죠. 처음에는 비트코인으로 몰릴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머니 플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위주로 오르다가 결국은 알트코인이나 뭐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조금 더 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이 떨어져 있는 단계잖아요. 근데 이 이후로 금과 유가와 달러와 국채가 올라가는 이쪽으로 지금 돈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요거까지는 사실인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미장 일부로 돈이 넘어오는 그러니까 현재 단계는 지금 뭐 금 유가에서 미장 일부 이 사이 어딘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장 일부도 이제 좀 즐겁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코인이 다른 것들보다 훨씬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겠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제가 쓴 순위가 뭐냐면 영꿀 순위입니다. 영꿀 순위. 사람들이 비투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산 순위를 생각을 해보시면 1등이 어딜까요? 국장이잖아요. 지금 국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뭐 코르라고도 하고요. 블랙락의 ETF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필두로 해서 전 세계 시장 사람들이 지금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그 다음 영끌 순위가 뭐 금이나 유가나 뭐 국채 뭐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참고로 근데 금이나 뭐 석유 이런 거는 개인들이 막 이렇게 주체적으로 들어가는 자산들은 아니고 해지 자산일 겁니다. 그리고 기관들 뭐 위주일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막 개미들이 와서 그렇게 막 장기적으로 가는 자산은 아니다. 근데 아무튼 조금 돈은 몰려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이 미장 일부다. 아시겠지만 미장도요, 재미없는 지 한참 됐습니다. 뭐 한 1년은 된 것 같아요. 별로 재미없다. 왜냐면 23년도, 24년도에 워낙 엔비디아를 필두로 많이 달렸기 때문에 조금 뒤에 있는데 그 뒤에 있어야 이제 다시 한번 물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코인이 그 물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끌 순위대로 돈의 흐름이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불과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정확히 코인과 국장의 위치만 바꾸면 똑같다라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자, 1년 전, 뭐 25년 3월로 가볼까요? 2월, 3월. 그렇게 올라가다가 즐겁다가 관세로 인해서 꺾였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던 코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금과 달러 뭐 이런 게 올라갔겠죠. 왜냐하면 관세 폭락이 터졌으니까 다들 금금금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미장 일부가 올라갔습니다. 이때도
그렇게 재미없었어요. 미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낙 많이 올라서 오르긴 올랐지만 뭐 코인은 훨씬 떨어졌었고 그래서 국장보다 조금 재밌는 수준이었다. 자, 근데 저 밑에 있었던 게 뭡니까? 그게 국장이었잖아요. 1년 전으로 가보시면 국장의 기육도 나오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국장은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른 게 뭐 이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코인은 워낙 많이 떨어졌다. 순서만 바뀌었다. 단 꺾인 이유만 좀 다르겠죠. 국장은 지금 전쟁을 필두로 해서 뭐 이유로 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뭐 가로 열고 영끌이 이제 뭐 들어가 있었겠죠. 그리고 코인은 25년 2월, 3월, 4월 뭐 관세 전쟁이 나오고 또 규제가 없는 틈을 타서 뭐 장난질이 심해지고 제인스트리트다 뭐다 많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유는 다르다. 같은 유동성의 환경에서도 이렇게 이유에 따라서 이게 뭐는 오르고 뭐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이게 그래서 투자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그럼 너는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자신 있느냐? 뭐 엄청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뭐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향후에 좀 중장기적인 방향을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최선.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냥 이 한마디를 던져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장이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부동산이든 앞으로 살 사람이 많은 시장인가? 아니면 이미 산 사람들이 많은 시장인가? 뭐 코인도 생각해 보시고 주식도 생각을 해 보시고 뭐 부동산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더 많나? 살 사람이 많다면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살 대로 영끌해서 다 사람들이 샀다면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뒤에 올 사람이 없네요.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시면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방향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투자 힘드시죠? 굉장히 힘든데요. 그럼에도 내 투자가 잘하고 있는 건 맞는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치니까 이럴 때마다 헷갈릴 때 점검할 이제 얘기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약간 앞쪽과 비슷한 얘기이긴 합니다. 1924년도에요. 파리의 증권 시장에 어떤 노신사가 그때 당시 코스톨라니가 신참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신사가 코스탈라니에게 들려줬던 주옥 같은 이제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여기 있는 바보의 머릿수보다 주식이 더 많은가? 아니면 주식보다 바보의 수가 더 많은가? 그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 어떤 지표보다도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사라지지 않을 자산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자산을 공부를 하셔서 찾아내시고, 두 번째, 포모랑 영끌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꾸준히 모아 가신다면 잘하고 계신 거니까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